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월입니다. 좀 전에 이 주최 측으로서 이미 발표 시간이 다 끝났다는 통지를 받아서 마음이 되게 급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사항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레저포트 선도기업의 성장과 도전이란 주제고요. 일단 발표 기회를 주신 우리 킴스트 오은영 원장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외국 이야기입니다. 사실 레저 선박, 오전에 두 가지 조선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을 얘기했는데 레저 보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과연 우리가 경쟁력이 있냐라고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고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년도 전쯤에 우리나라 레저 선박 시장을 좀 잘 갖추게 주겠다고 여기 계신 원장님께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하기 기가 싶어서,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레저 선박 시장이 외국은 크게 재편이다 보니까 거기서 시사점을 얻고 우리의 발전 방안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외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동향과 사례 분석, 시장 발전 방안입니다. 첫 번째 탄압 동향입니다. 사실 레저보트 시장이 얼마나 크냐 작냐 얘기를 할 때는 양대 산맥으로 나뉩니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미국 시장이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13년간 세계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레저 트렌드가 바뀌면서 관광 시장은 위축이 됐는데 반해서 개인화, 자유화, 개인별로 레저보트 시장이 가장 커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한 60조에 이를 만큼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요. 유럽 시장 역시 최근 3년 동안 성장이 돼서 3년 내에는 레저보트 공급 물량이 달릴 정도로 트렌드가 새롭게 재편됐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도 레저보트 등록 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재밌는 현상은 레저보트를 일반인이 체험할 수 있게 마리나 선박 대업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한 58개 업체, 지금은 201개 업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부산을 중심으로만 잘 되겠지 했었는데 2021년을 보니까 부산은 줄고 다 지역이 늘면서 레저보트 시장이 커졌고요. 일부 기업은 최근에 한 고용을 40명 이상 늘렸다 할 정도로 공급 시장은 좋은데 다만 배가 없다 보니까 역시 수입에 의존하는 현상이 국내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조선산업에 의해서 레저보트 업체들은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천 기술의 문제가 있고요. 또 오늘 기술 전시회가 있듯이 부산 보트쇼가 같은 사진 같지만 매년 다른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저보트 전시보다는 캠핑 전시 쪽으로 시장에 대한 내놓을 수 있는 배가 없다 보니까 점점 위축되는 게 현실입니다. 수입 시장은 더 안타깝게도 수입 규모는 계속 적자 수지가 커지는 건 무엇이 알겠지만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엔진 분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마하나 미치처럼 일본 선내기 시장이 우리네 77%를 차지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비업이 잘 안 되려고 하는 이유도 자체 정비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수입된 거다 보니까 좀 아쉬운 현상이 있고요. 범선이나 모터보트 역시 계속 수입 유역 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이 좀 더 악순환이 되는 현상을 좀 빚고 있습니다. 정책도 사실 말씀드렸듯이 2010년대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10년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좀 고무적인 것은 올해 국정과제에 마리나 육성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거점 마리나를 새로 개발하겠다는 것과 함께 레저 선박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포항 지역에서 이제 레저 선박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레저 선박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걸 채울 수 있는 시장은 현재부터 아마 오늘 오션테크에서 나오겠지만 한국에 좀 고민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다음은 외국 선도기업 사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런스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볼링, 당구장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 기업에서의 브런스윅은 엔진 부품을 만들고 레저보트를 낚시냐, 스피드보트냐, 체험이냐에 따라 다양한 레저보트를 만들고 레저보트를 교육을 하고 또 레저보트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되게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브런스윅과 이미지가 다른데, 처음부터 이 기업이 레저보트를 만들었던 기업은 아니고요. 1800년대 창업했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볼링이나 당구를 만드는 업체였는데 부품 소재를 만드는 업체였긴 했었고요. 1950년 2차 대전이 넘어가면서 해양 산업을 새로 한 우리가 레저 선물 시장으로 키워보자. 그래서 머큐리라고 하는 엔진 회사를 하나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엔진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70, 80년대는 엔진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부품을 좀 만들어서 한번 엔진과 같이 결합시켜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엔 선박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레저 선박 같은 경우 소규모 창업이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인수합병을 통해서 하나의 수직 계열화시켜야겠다. 그래서 2090년에는 볼링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레저 트렌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매각을 과감하게 하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탈피해서 앞으로는 레저 보트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안광현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똑같은 형태를 합니다. 여기서도 앞으로 IT하고 공유 경제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업의 목적을 레저 선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레저 선박의
사람들에게 경험을 파는 업체로 만들겠다. 그래서 현재 구조는 현재 2021년에 한 18,000명 정도 되고요. 사업부는 크게 4가지 사업부입니다. 엔진을 만들고 엔진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저 개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레저포트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선박과 달리 소품종 소량 생산을 많이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작은 선박들을 많이 공급해서 수요층을 다양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배를 팔게 되면 아무래도 이걸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게 없다 보니까 비즈니스 사업부를 만들어 가지고 공유경제 모델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해서 2021년 세계 약 8조 원 정도를 차지하는 매출로 지금도 현재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20년 코로나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34%조의 성장.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안 되겠다. 좀 더 그냥 성장을 하겠다 해서 에이스라는 전략을 만듭니다. 그게 4가지 머리 글자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오전에도 계속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저보트도 자율주행 선박을 해서 안전성을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는 이거를 레저보트만 하는 게 아니라 구매해서 판매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라 해서 한번 연결 커넥션, 통합 마케팅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세 번째는 이제 전기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탈탄소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전기 엔진을 만들어야겠다. 마지막은 어쨌든 사람들이 레저 선박을 직접 사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유경제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기업을 한번 제도화시켜 보겠다. 그런 전략에서 에이스 전략을 만들면서 좀 더 새롭게 리부팅을 하려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사점을 보면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기업도 비슷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물론 기업이었지만 우리가 한번 지역들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 것인가, 중점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전략을 만들었다는 가장 특징이고요. 근데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요즘 소부장을 얘기하는데 이 기업은 원래부터 소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재, 고무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레저 선박으로 넘어가도 기존에 있는 부품 기술력은 가지고 있었더라.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서 작은 것부터 큰 기업으로 배가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엔진이고 그다음에 보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선박 부품 그다음에 선박 의장품이 필요하니까 장비 그다음엔 이걸 운용해야 되니까 소프트웨어까지 시장을 하나씩 확대시키면서 전문화시켜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기업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나는 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수직 계열화시켜야겠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덕션이 만들어지면 생산부터 판매에서 관리까지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이게 소비자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과감히 매각을 하는 구조. 그래서 전문화를 좀 고도화시키는 게 이 기업의 가장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신경을 쓰지만 잘 안 하는 건 시장이 얼마나 자주 바뀌냐는 얘기인데 이 기업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과연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할까 해서 매년 트렌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3가지가 핵심이었는데 첫 번째는 청장 연출이 더 이상 새로운 건 아니다. 공유 경제를 하더라. IT와 접목해야겠더라. 세 번째는 낚시, 스피드 즐기는 거, 가족이 즐기는 거 분화가 너무 많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분화별로 타겟팅을 해야겠더라. 세 번째는 CES 같은 것은 이제 전자제품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냥 배가 아니라 전자보트라는 이미지를 줘야겠다. 그래서 춘품에서 우리 레저보트 기업이 아니라 이런 IT 기업과 연결된 기업이라는 걸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개별의 사람들이 파는 게 아니라 클럽 문화가 발전됐으니까 레저보트를 공유경제에 내놓아야겠다. 근데 직접 레저보트 공유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려우니까 기존에 미국에 있었던 프리덤 보트 클럽이라는 걸 직접 인수해서 그전에는 아마 인수할 땐 171개였는데 360개로 늘렸는데 가장 큰 늘려줄 수 있는 이유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클럽을 하면서 스스로 배를 내부에 쓸 수 있다 보니까 자산이 2배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레저보트 기업의 성장은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소비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소비자를 끌고 와야겠다. 그래서 매번 조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트렌드 보트, 새로운 보트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친수 문화를 발견 기업. 그래서 보면 이게 3가지로 역설되면 전문화시켰다는 것, 고도화시켰다는 것,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기업의 성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어찌 보면 단순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1800년대 기업도 계속 영속이 되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가 조선 중심으로 대기업 조선이 아니라 작은 조선도 관광 트렌드가 변화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물론 배를 전체를 만들는 게 어렵다면 아까 자율주행 선박도 말씀하시고 엔진도 말씀하셨는데 레저보트 분야에도 하나의 도입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국내 적용 방안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친수 문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질랜드 국가는 양모를 잘하는 국가인 줄 알겠지만 가장 큰 건 아메리카컵스에 항상 우승을 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H10이라고 하는 배는 바람으로 가는데 속도가 한 45노트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사람들은 뉴질랜드는 배를 잘 만드는 나라야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잘 만들기 위해서 보면 왼쪽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를 타게 합니다. 이들이 배를 타게 하는 건 3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다를 좀 친하게 지내자.
두 번째는 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레저보트 전문가가 되거나 해양산업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바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선 기술을 앞세우는 거에 앞서서 바다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시장 수요를 만들거나 전문 인력을 만들거나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이 전략이 어떻게 보면 브론스 위기에서 말하는 친수 문화하고 그 트렌드 문화 전략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해수부에서 늘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첫 번째는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을 제조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비스 업체를 좀 육성시키다 보면 배에 대한 수요가 만들어지니까 해양레저 서비스업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국내에도 전략이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국산 패밀리보트 시작해서 메가요트까지 공급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는 계속 있었는데 이 공급의 R&D가 과연 시장 수요에 맞는 R&D였는가 같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메가보트가 유리한 건 맞지만 국내의 메가보트가 맞는 건지, 메가보트를 살 만한 사람이 비용 때문에 메가보트를 사는 것인지 브랜드를 위해서 메가보트를 사는 것인지를 고민해서 시장 전략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게 들어서 한번 우리한테 맞는 중장기 전략을 지금쯤은 한번 다시 옛날에 만들어졌던 것을 리빌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해양 친수 문화 보급과 생태계 구축이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친수 문화 보급이 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양 레저 산업이 육성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해양 레저 대중화, 그 앞에 해양 친수 문화, 마지막에 바다는 좀 안전하고 매력적이다. 그래서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해양 레저, 해양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면 실제 바다에 가서 노냐고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개별적인 것에서 친수 문화 자체가 만들어져야 놀이배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게 뭐 시장에 따지기 전에 우리가 바다를 좀 먼저 가는 문화를 만드는 게 레저보트 선주어 기업에 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 짧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